아니 문재인 정부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찬성했다고 국힘당에서 주장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보니까. 아니에요. 네. 아니 국힘당 이 오히려 반대했잖아요. 당시에. 진짜 엉터리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네. 자, 광우병 괴담이다. 네. 내가 수십 차 얘기를 했지만은 MB는 광화문의 촛불 함성을 듣고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함께 노래를 부르고 결단을 내린 거예요. 즉 미국 시민이 먹는 소고기를 우리도 수입하자. 연령 3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한다. 이것을 했기 때문에 지금 광우병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수를 방류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 거기에서 먹고 자란 농수산물을 만약 수입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 젊은 부부들이 자기 자식들 학교 급식에 집안 식탁에 올릴 수 있어요? 와 어렵죠. 저같이 어른 세대들은 원자병에 원폭 피해자들의 우리 나라에도 있잖아요. 네네. 이분들이 대를 이어서 그렇게 불구 그러한 피해를 봤는데 먹겠냐고요. 그렇죠. 바다 생태계가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먹잖아요. 그 그래서 먹이 사슬에 따라서. 제가 어제 광주에 가서 그 자료를 달라고 해서 주었어요. 제가 박지원의 식탁에서 이제 동국대학 의과대학 교수였는데 지금 정년 전에 사직을 했대요. 사퇴를 하고 지금은 반핵 의사의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김익중 교수하고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김익중 교수가 도쿄 전력 지금 그 사고 일으킨. 사고 난 네네. 그 도쿄 전력에서 생산한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자 하는 네.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김익준 교수가 도쿄 전력에서 내놓은 자료를 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라고요. 네. 거기에는 오염수 이 알프스 네. 걸러낸 것. 걸러내는 측정을 하려면은 200가지를 해야 되는데 도쿄 전력에서 7가지만 했대요. 200가지 중에서. 그러니까 그런데 그 한 가지 중 네네. 한 가지는 6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 거예요. 어떻게 됐든 대충 했다는 얘기죠. 대충. 대충 했죠. 네네. 그런데 7가지 검증을 해보니까 2개만 기준치 미만에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기준치 이상이에요. 네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중수소 네네. 또 기준치 이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김익중 교수 말씀은 위험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은 없다. 없죠. 없죠. 모두 네네. 위험하다. 네네. 이런 결론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제가 박지원 식탁에서 환경연합 김춘희 사무총장과 한번 방송을 해봤는데 네. 환경연합에서 5월 19일, 22일 여론조사 했어요. 여론조사를 했는데 우리 국민의 85.4%가 거기는 오염수 투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투기가 맞다는 거예요. 투기를 반대한다. 그러니까 진보 뭐 보수 가리지 가릴 것 않습니다. 없이 네, 보수도 85%. 네네. 80%가 반대해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집안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여성이 네. 90%가 반대를 해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 79%가 오염수 수산물을 안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도쿄 전력의 분석의 결과 과학이 정치를 지배해야 되는데 왜 정치가 과학을 지배하려고 하냐. 정치 논리다 민주당은 아니 과학은 대감이다 네. 하는데 이것도
한번 김익준 교수를 모셔다가 한번 오마이 TV에서도 한번 물어보세요. 이분이 학술적으로 하는데 제가 설명해도 모르고 나도 잘 몰라요. 뭐 적어가지고 다니지만은 네. 그리고 환경연합 여론조사. 김춘희 사무총장의 여론조사도 적나라하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이 아셔야 되는데 지난 대통령실에서 네. 이런 것은 보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했어도 모른 척하는지 모르죠. 그야말로 그게 과학이지. 그렇죠. 지금 문재인 정부를 정치과학이라고 했는데 자기들이야말로 정치과학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네. 제가 시찰단 보낸다고 해서 이분들은 가서 안녕하십니까 오염수님 시찰하고 왔죠 그냥. 그거 시찰하고 온 거예요. 네. 시설 뭐 보고 온 거죠. 기계가 어쩌든 이건 왜 봐요? 그 시료를 갖다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잖아요. 시료를 채취를 해야 네. 되고 민간 전문가가 특히 언론이 함께 해야죠. 전혀 비공개. 버스로 이동하는 것처럼 비공개. 아니 우주복 같은 이상한 옷 입고 그냥 네, 뭐 우리 도둑질하러 가는 그 방금 말씀하신 환경운동연합 여론조사 있잖아요. 그 아시겠지만 리서치뷰에 의뢰해 가지고 지난 5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전 국민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이 자세한 내용은 뭐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한 거 알 수 있는데요. 선관위는 없대요. 네, 그거 없습니다. 네. 이건 이 선거 관련이 아니라서 선거와 관계 없으니까. 85.4%가 반대한다. 네. 그런데 아까 저 문재인 정부에서 분명히 반대했잖아요. 네. 정의용 장관도 조건을 내걸었고 네. 국힘당도 반대를 했어요. 당시에 반대했죠. 김기현 원내대표, 지금 안보실장인 조태용 의원이 대표 발언했어요. 반대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야 이건 내 정말 더군다나 이게 확실히 그 도쿄전력이 버리는 방류하는 오염수가 안 좋다는 게 확실한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도쿄전력에서 바로 피해 배상액 있잖아요. 네. 오염수 배출했다는 배상액 약 5천억 엔, 우리 돈으로 4조 8,400억 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피해가 없다면 그걸 준비하겠습니까? 모르죠. 네, 이게 그래서 이게 똑같은 얘기 그냥 입이 마르니까. 아니 근데 저는 이런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로 심판해야 돼요. 자 어제 그제 이제 요즘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면직됐습니다. 대통령이 면직 처리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MBC 이면주 기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행이 됩니다. 또 국회에 그 방통 상임위원회 과기 방통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에서 윤핵관 중에 윤핵관인 누구죠? 장제원 의원으로 바뀝니다. 이게 어떤 조짐입니까? 장재원 의원으로 바뀐 것은 1년씩 하기로 했기 때문에 물론 그러니까 바뀐 거고 바뀌지만 예. 때가 딱 맞아 떨어진단 말이죠. 맞아 떨어지죠. 네. 검찰에서도요. 네. 실효적 가치가 없는 것은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재판도 실효적 가치가 없으면 재판 안 없어요. 해요. 소의 자. 이익이 없을 때는. 네. 지금 오늘이 6월 1일인데 네.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입니다. 그 2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2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바꾸려고 해도 네. 임기가 있기 때문에 신임 방통위원장을 이제 뭐 곧 임명해 가지고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데 2달 있으면 바뀔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왜 면직 조치를 하느냐? 목적이 그것도 투자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 자유, 음. 헌법의 가치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네. MBC 난리면이라고 바이든이에요. 네. 이걸 보도한 기자를 왜 또 압수수색을 합니까? 명분은 무슨 뭐 개인적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됐든 본인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벌리면 말씀하는 자유와 헌법에서
언론의 자유는 제외되고 있다. 음. 우리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인 언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는 없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저는요. 이게 전부 MBC를 겨냥한다고 그래요. MBC가 타기 싫은 거죠. 예. 그리고 손보겠다는 거지. 네. 그리고 MBC 구성원들이요. 그렇게 손본다고 해서 당할 사람들도 아니에요. 여기에 방통위원장을 이동관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홍보수석. 홍보수석을 임명한다고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당신 이동관 방통위원장 씨하고? 가느냐? 안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참 이런 실효적 가치가 없는 것을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동관 홍보수석이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간다는 보도를 저도 봤습니다. 예. 봤는데 그 사람이 홍보수석일 때 저도 잘렸거든요. MBC 아카데미 사장에서. 그 당시에 MBC 지역사 자회사 사장들이 몽땅 잘렸어요. 그리고 MBC 직원들 이동관 수석이 성경환 대표 자른 것은 잘했네. 그런데 그 당시에 MBC가 엄청 탄압을 받았습니다. 받았죠. 네, 그 이동관 수석이거든요. 그 당시에. 지금도 여러 서류가 있는데 네네. 인사청문회 잘 봐야 될 거예요. 뭐 학폭 문제가 나오던데 어떤 기자 얘기로는 그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돼서 제의를 하지 않을 거다. 아니 원만한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학폭은 과거의 일인데 과거가 지워집니까? 또 다시 한번 더 글로리가 네. 국민들한테 근데 참고로 이제 그 MBC 수사에 들어간 임현주 기자가 아까 말씀하신 예, 대로 예. 바이든 날리면 그 바이든 보도한 기자인데요. 수사를 어떻게 했냐면 아니 검찰이 내건 명분이 뭐냐면 한동훈 장관의 개인 정보를 유출했다는 거예요. 명분이. 국민은 예. 그런 디테일한 것을 아니 그런데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이 인권 사항이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니 개인정보 유출이 무슨 뭐 집안을 가택 수색할 이유는 없잖아요. 심지어 속옷이 팬티 같은 속옷이 들어있는 서랍까지 열어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걸 만질 필요는 없잖아요. 거기다 뭐 숨겨놨는지 모르는. 그리고 저처럼 아니 작년 일인데 압수수색을 윤석열 정권에서 이거- 두 번째 당했지만 저는 그렇게 굉장히 신사적으로 이거 인권 사항 아닙니까? MBC 기자가 악질이구만. 이거 인권 사항 아닙니까? 무슨 인권이에요? 또 하나. 대통령이 바이든을 날리면이라고 불과 보도하는 기자니까 1년 전의 나빠요. 일인 불과 1년 전의 일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2006년 17년 전에 다이어리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압수수색입니까? 이게요. 저는 네. 역사에서 오늘을 봅시다. 네. 전두환, 네. 노태우 대통령이 거의 언론을 탄압한 대통령. 동시간에 이제 운명을 달리했어요. 네. 물론 5.18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노태우 대통령은 북방정책 7.29 선언 등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지만은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도하는 그것은 물론 가혹해야지만은 굉장히 가혹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은 평가를 해줘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 이것은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언론사 통폐합하고 네, 네. 무수한 기자들을 해고시켜 가지고 지금 오늘날의 조선 동아투이나 조선투이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민주주의의 기본인 언론 자유를 탄압한 대통령이니까 이런 대가를 받는구나. 그래도 노태우 대통령은 그 정도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는구나 하는데 과연
말로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 또 대통령께서 입만 벌리면 말씀하는 자유, 이러한 것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임기 2개월을 앞두고 면직시켜버리는 MBC 기자의 도가 넘치는 압수수색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업적으로 남을까? 윤석열 대통령의 업보로 남을까? 이걸 한번 두고 봅시다. 시장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언론을 탄압하는 것은 독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언론은 진실을 밝혀내잖아요. 진실은 불편하거든요, 독재자들한테. 저희 지금 조선투위, 동아투위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박정희 때 일이거든요. 박정희 때 독재를 하기 위해서 언론을 탄압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아투위, 조선투위가 생겼죠. 아시겠지만은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 그렇죠. 박정희 때 일이에요. 제가 미국 갔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론이 완전히 그렇게 탄압을 하니까 언론이 뭐가 됐습니까? 무릎 위에 올라 있는 애완견처럼. 언론이라는 게 워치독이잖아요. 감시견이잖아요. 뭘 잘못하면 짖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완견처럼 주인의 무릎 위에서 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렇게 언론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음 놓고 독재를 했던 거죠. 그게 그래서 결국 12.6 부마 사태 이런 것들이 독재의 결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전두환 그러니까 네. 이러한 이게 것들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업적으로 남을까? 네, 업보로 남죠. 업보로 남을까? 당연히. 그러니까